로켓그로스로 판매량은 꽤 나오는데 이상하게 광고비를 빼면 적자인 느낌. 요즘 쿠팡 셀러들 또 엄청 괴롭히잖아요. 그렇다고 광고를 안 하자니 매출이 바로 멈출 것 같고 딜레마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시기를 겪었고 광고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많은 걸 하긴 했어요.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매일 새벽까지 바이럴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확실히 광고랑 바이럴이랑 같이 하니까 트래픽이 엄청나게 올라가더라고요. 비용적인 것도 세이브가 되고 그건 적립이 되는 거니까. 또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로 전환이 되면서 외부 트래픽이 이젠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동안 광고만 진행하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을 보시면 좀 더 시야가 넓어지고 실행할 게 많아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외부 트래픽을 끌어오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예시를 드릴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영화 댓글부대 보셨나요? 영화 초반에 촛불 시위가 어떻게 바이럴이 됐고 담배 회사가 어떤 식으로 커뮤니티에서 끌어당기기를 했는지 축약적으로 나옵니다. 아니 뭘 보라는 건데? 새로 나온 담배였어요. 담배는 홍보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담배 회사는 자기들 로고를 노출할 수 있는 사회공헌 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특정 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이는 곳곳에 메시지를 퍼뜨리죠. 결국엔 의도한 방향으로 흐름을 만들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하고 그 대화가 입소문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완전 똑같은 건 아니지만 우리도 제품을 판매할 때 비슷한 전략으로 할 수 있어요. 네이버 카페의 활용 방법을 알아볼게요. 사람이 모이는 어느 곳에서나 가능합니다. 자연스러운 퍼널 전략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단순히 광고 티가 나는 글을 올리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리뷰나 추천글 혹은 참여를 유도하는 질문 형태로 글을 구성해서 사람들이 내가 만든 퍼널로 들어오게 유도하는 전략입니다. 본인 제품에 결과맞는 카페를 먼저 선정해야 돼요. 추천과 질문을 섞어 대화를 이끌 수도 있겠죠. 해당 카페에 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할 만한 질문을 하고 또 다른 아이디로 댓글에 자연스럽게 참여를 합니다. 또 아이디가 여러 개라면 첫 번째 댓글 작업은 직접 해주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댓글의 분위기에 따라 글의 방향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혹은 정보 전달의 글을 통해 바이럴을 할 수도 있어요. 여행 관련 제품이 있다면 유명 제품 속에 내 제품을 섞어서 리스트로 작성할 수도 있겠죠. 또 카페에 글을 쓸 때는 검색 네이버 서비스 공개 체크를 해지해 주는 게 좋습니다. 해당 기능을 체크하면 여러 카페를 활동하는 아이디 같은 경우 내가 쓴 모든 글이 노출이 될 수 있더라고요. 맘카페라면 예시처럼 공감과 참여를 유도하는 글이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각 카페의 분위기나 성격에 따라 글의 톤과 전략을 다르게 해야 돼요. 극단적이긴 하지만 이종격 투기 카페와 맘카페가 같은 온도일 순 없겠죠. 글을 올리기 전에 카페 이용자들의 대화 패턴과 주제를 잘 파악하면 훨씬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엔 댓글로 소통하는 게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당장 결과를 내려고 하기보단 자연스럽게 퍼널로 끌어들이는 방법을 익히는 게 중요해요. 하나씩 글을 쌓다 보면 어느새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코드를 익히게 됩니다. 그래도 글 쓰는 게 너무 어렵다면 비슷한 컨셉의 카페 2개를 가입하고 각각의 카페의 글들을 치환한 뒤 서로 바꿔서 올리는 방법도 있어요. 카페 바이럴의 중요한 건 기다림인 것 같아요. 쌓인 글들로 게이지가 찼을 때 준비한 바이럴을 업로드하면 예상치 못한 주문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추가로 강퇴당하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것 같아요. 이것도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해지니까. 블로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블로그가 예전 같지 않은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과거보단 작은 키워드는 더 상위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하지만 요즘 블로그 리뷰에 대한 신뢰도는 낮아진 게 사실입니다. 블로그는 다 가짜 리뷰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감안해서 글을 작성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캐릭터를 만들어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블로그 주인공을 설정해요. 여행 블로그라면 주말마다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30대 직장인 이란 캐릭터를 만들 수도 있고, 육아 블로그라면 초보 엄마로서 아이와의 일상을 공유하는 블로거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캐릭터 설정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아무리 블로그 글이 마케팅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룰은 지켜야 합니다. 원고가 불안하다면 금치거 사이트에서 원고를 검사할 수도 있겠죠. 제품을 과도하게 미화하거나 완벽하다, 추천이란 표현은 웬만하면 하지 말고 장단점을 솔직하게 적어야 합니다. 글의 톤도 일정해야 되고 지나치게 딱딱한 표현보다는 대화하듯 친근하게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은 직접 촬영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연출하는 것이 신뢰를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최신성 점수를 많이 주는 블로그 글은 한 번 작성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업데이트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또 AI가 워낙 잘 나와서 과거보단 글을 빠르게 쓸 수 있더라고요. 하지만 수정 작업은 필수겠죠. 추가로 블로그 주제별 경쟁도를 확인하는 방법은 블랙키위, 판다랭크, 블로그 연구소 같은 사이트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와 블로그 둘 다 대행사가 엄청 많습니다. 스토어를 처음 가입하거나 셀러 활동을 하다 보면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물론 시간을 아끼기 위해 이런 업체들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하는 제품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건 본인이어야 한다고 봐요. 최소한 원고는 작성해서 큰 가이드, 큰 틀을 주고 대행을 맡기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우리만큼 우리 제품에 대해서 고민하진 않는 것 같아요. 온라인 셀러를 하면서 고민도 많고 벽에 부딪히는 순간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광고비는 계속 나가는데 매출은 따라와 주지 않을 때, 플랫폼의 정책이 갑자기 바뀌어서 잘 보이던 내 상품이 안 보일 때, 사실 이런 게 경쟁사 신고보다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근데 바이럴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플랫폼의 눈치를 조금 덜 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마케팅 활동의 메인을 외부로 두고 있으면 그 자체로 외부 트래픽이 유입되면서 플랫폼 알고리즘도 자연스럽게 밀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요즘 네이버나 여러 판매 플랫폼들의 방향성을 보면 외부 트래픽의 중요성이 더 커진 것 같아요. 이제는 단순히 플랫폼 안에서만 매출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유입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 채널은 아직 작아서 구독을 안 하면 다시 찾기 힘드실 수 있어요. 제가 가진 인사이트 아낌없이 계속 풀어볼게요. 같이 성장했으면 합니다.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Don't know what you want, I need to know.